이것만 물어봐도 상대가 여러분들을 매기려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한 건지 그냥 서로 코드가 달라서 기분 나쁘다고 느낀 건지를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손절범위 딱 나오잖아. 낯선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서로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과 관계에 맞는 올바른 행동과 말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걸 예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웬만큼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이 예의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받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친해지고 나면, 어느 정도 알고 지내고 나면 말과 생각들이 편해지면서 고의든 실수든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이나 상황을 마주할 일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센스 있게 받아치는 방법 탑 3 빠방! 첫 번째, 너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해? 이건 상대방이 고의로 매기려고 하는 건지 실수를 한 건지도 구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웬만큼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마법의 말이에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확실히 대화에 코드라는 게 있다고 느끼거든요. 가장 흔하게는 MBTI의 T와 F가 선호하는 화법만 봐도 서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을 긁어가지고 자기 만족감을 얻으려는 못돼 먹은 의도를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대화의 코드 차이로 묘하게 무시당하는 기분, 생각할수록 기분이 더러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말이, 너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해? 너 딴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해? 이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해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대부분 고의성을 가졌든 실수를 했든 상관없이 그런데 왜? 라는 되묻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자기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모두에게 그렇다고 대답을 할 거고, 진짜 남들이 알려준 적이 없어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사용한 경우에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말하냐 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우리에게 되묻는 데까지 걸리는 0.5초 상간에 자기 행동을 한번 짚어보게 돼요.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되물었을 때, 아니 나는 그런 말 사람들한테 못할 것 같아서, 이거 상처받는 말이잖아, 나 예민한 편도 아닌데 좀 상처받을 뻔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를 가지고 매기려는 사람과 실수하는 사람이 구분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은근히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매기려던 사람은, 내가 보기엔 너 좀 예민한데? 난 친구들한테도 한 번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요. 반대로 단순히 대화 코드가 다르다던가 말 실수를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거나 앞으로 조심하려고 한단 말이죠. 전자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사적인 관계에서는 더 볼 이유가 없어요. 또 반복할 사람이라는 거거든. 반응하는 것만 봐도 구별이 가능해져. 두 번째, 혹시 내가 너한테 못되게 한 적 있어? 이건 질투도 많고 사람을 평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대응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타인을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도 상대와 비교하는 상대평가를 자주 하게 되니까, 자기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질투하기 쉽고, 자기보다 못하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무시하기도 쉽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많아서 경쟁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비교와 평가를 하는 습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독 평가질의 재능을 보이는 유형이 한둘씩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꼭 하나씩 있어. 이런 사람들은, 너 옷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넌 코 수술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봤어?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남들을 지적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자격증 따도 취직하기 어렵다던데 왜 땄어?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지금 그 나이에는 용돈을 드려야지, 준다고 받을 나이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질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흠을 잡는데 익숙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유치한 사람들이 있는데, 딱 이 유형을 만났을 때는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내가 혹시 너한테 못되게 말한 적 있어? 너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대응했을 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너의 말이, 너의 행동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안갚음하려는 방식으로 느껴진다, 그 정도로 나쁘다고 느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은 상대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사람이 한 곳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주변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자기의 행동이 어떻게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지 모를 수가 있어. 이 유형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가와 비교와 경쟁에 몰입하다 보면 자기 행동이 얼마나 안 좋은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은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10명 중에 1명쯤은 바뀌더라고요. 기회를 한 번 줄 수 있을 만큼 다른 건 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써먹어봐요.
알겠죠? 세 번째,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해.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유형이 자아도취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누구보다 옳고 자기가 가진 신념이 진리다. 나야말로 깊게 생각하고 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있잖아.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해줘도 자기가 아는 지식,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전문가들까지도 자기가 생각한 장단에 맞추고 설득되어 주길 바라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 케이스야. 의사가 거기에 동조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저 의사는 아는 게 없다. 돌팔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패턴으로 사고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와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여러분들을 납득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동까지도 스스럼 없이 하게 돼요. 그럼 당하는 쪽은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무시당한 거 부정하는데 좋아서 막 깨춤을 추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아도취적 성향을 강하게 띠는 사람들을 처음 겪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화 초반에 이런 논쟁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인지 상대가 자기 주장을 나에게 주입하는 건지는 조금만 지나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확한 근거와 전문적인 지식을 또는 각자 다른 입장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쟤는 자기 의견을 절대로 꺾지 않을 거거든요. 계속 주입시킬 거란 말이야.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일은 발전적이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긍정적인데 자아도취적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그 끝에 남는 건 피곤한 뿐이에요. 지식, 사람에 대한 이해도 객관성, 메타인지 뭐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아. 그냥 피곤해. 얘네들이 하는 모든 말은 그냥 자기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지적이고 얼마나 더 현명해 보이고 얼마나 더 옳은지를 증명하는데 온통 집중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끔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여러분들을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만들 때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해.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부정하며 상대방이 말을 엄청 길게 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끝. 이게 끝이에요. 이러면 얘네들은 일단 대놓고 자기가 부정당하진 않았으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해도 묘하게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말을 멈추게 돼. 사실 이 말이 존중의 탈을 쓴 무시가 맞긴 하거든요. 일상 대화에서 표준의 범주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별로 쓸 일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자아도취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꼭 필요해. 길게 얘기해봐야 여러분만 상처받고 피곤하거든요. 당연히 회사 상사처럼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될 상대라면 이런 말은 못하겠죠. 그럴 땐 차라리 저 사람 의견에 동조해주는 게 속 편해요. 자아도취적인 사람들은 자기 세계관이 뚜렷한 만큼 자기와 같은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확실히 자기 편이라고 느끼고 엄청 관대해지거든요. 동조하는 척만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편하고 만만한 직장에서 살아남을 때 좀 유용한 팁이에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이라는 건 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로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컨트롤할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